무서운 확산세를 보이고 있는 코로나19 감염은 주말도 피해가지 않았습니다. 새 확진자가 사흘 연속 1,300명대를 기록했는데요. 주말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치입니다. 특히 걱정스러운 건 검사에서 확진자가 나오는 비율인 양성률이 올해 들어 최고를 기록했다는 건데요. 확진자 가운데 전파력이 강한 델타 변이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박윤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의 한 선별진료소. 일요일인데도 검사를 받으려는 사람들의 대기줄이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첫 번째 확진자 한 명이 생겼다 그래서 저도 제가 가르친 반 아이들 중에 생길 수 있으니까.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324명. 일요일 기준으로는 역대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온 겁니다. 특히 지난주에는 확진자 3명 중 1명에게서 변이 바이러스가 확인됐는데 기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전파력이 2.7배나 강한 델타 변이가 처음으로 알파 변이보다 더 많이 검출됐습니다. 지난주 수도권의 경우 델타 변이가 알파 변이보다 2배 이상 검출되고 있습니다. 또 지역사회 전반에 무증상 환자 등 숨은 감염자가 넓게 퍼지면서 의심 신고 검사자 수 대비 확진자 비율인 양성률은 지난주 4%대로 뛰었고 오늘은 6.4%까지 치솟았습니다. 하루 양성률이 6%를 넘은 건 올해 들어 처음입니다. 아직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환자 비율도 30%를 넘어섰습니다. 확진자 급증으로 역학조사에 과부하가 걸린 겁니다. 걱정하고 있는 지자체별 역학조사와 진단검사 수요를 감당할 인력 지원도 큰 과제입니다. 정부 내에 가용한 인력을 최대한 투입해야 합니다. 방역당국은 오는 26일부터 50대에 대한 백신 접종이 시작되는 만큼 앞으로 2주간 확산세를 꺾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최근 감염 양상이 수도권에 집중된 데다 모임 등 일상생활 속 감염 비중이 절반에 이르는 만큼 불필요한 외출을 자제하고 최대한 집에 머물러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이런 가운데 백화점이 새로운 감염 위험 장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관련 확진자는 이제 109명으로 늘었습니다. 결국 오늘 산업부 장관이 직접 롯데백화점 본점을 찾아 방역 상황을 점검했는데요. 공교롭게도 롯데백화점의 다른 지점에서 또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이문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롯데백화점 영등포점. 주말이면 항상 북적였던 지하 식품관은 불이 꺼졌고 매장 입구엔 임시 휴업을 알리는 표지판이 세워져 있습니다. 빵 사러 나왔는데 진짜 웬일이야, 가야 되겠다. 지난주 식품관 슈퍼 매장에서 계산 업무를 담당했던 직원 한 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롯데백화점은 영업 시작 전 확진 사실을 확인하고 지하 1층 식품관 전체를 폐쇄했습니다. 확진자 발생 시 임시 휴점과 같은 선제적인 방안과 근무 직원 전수검사와 같은 강화된 방역 대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식품관을 제외한 다른 층의 일반 매장들은 정상 영업했습니다. 시간 내서 왔는데 밖에서 누가 확진자가 다녀갔나 보다. 불안하죠. 지금 그래서 집으로 가려고 또. 지난 4일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에서 첫 확진자가 나온 곳도 지하 식품관이었습니다. 현대백화점은 발생 당일 확진자가 나왔던 매장만 폐쇄했다가 감염자가 속출하자 이틀 뒤부터 백화점 전체 영업을 종료했습니다. 현대백화점과 관련해 지금까지 검사 인원은 1,500여 명, 확진자는 10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백화점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자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롯데백화점 본점을 방문해 방역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하지만 롯데백화점에서도 확진자가 나오면서 인파가 몰리는 대형 쇼핑센터에 대해서는 특단의 방역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문현입니다. 거침없는 확산세는 비수도권도 예외가 아닙니다. 비수도권의 새 확진자 수 역시 올해 들어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비수도권 지역 가운데 요즘 가장 긴장하고 있는 곳, 바로 휴가객들이 몰리고 있는 제주인데요. 제주공항 면세점에서 추가 확진자가 나오는 등 감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박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공항 도착터미널이 관광객들로 북적입니다. 어제와 오늘 제주공항 면세점에서 직원 3명이 확진됐는데도 관광객들은 계속 밀려들고 있습니다. 제주에서 우도를 오가는 여객선도 사람들로 넘쳐났습니다.
어제 오늘 제주를 찾은 관광객은 7만 3천여 명. 지난 4월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한 뒤 관광객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최근 렌터카 업체와 호텔마다 예약 취소 문의가 이어지고 있지만 생각보다 많진 않습니다. 심하게는 아니고요. 1-20% 정도. 언제부터 많이 이제 취소하기 시작해요? 지금 이제 4단계 들어간다. 이제 그 말 뉴스 떴을 때. 제주에서 이달 들어 확진된 사람은 128명. 제주 지역은 이달 확진자의 절반 이상이 외부 요인으로 인한 감염으로 확인되면서 휴가철 다른 지역으로부터의 감염원을 차단하는 데 비상이 걸렸습니다. 제주 지역 확진자의 54%가 다른 지역 사람들과 접촉했다 확진된 겁니다. 그래서 증상이 조금만이라도 있으면 절대 제주도로 내려오면 안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검사를 먼저 받아주십시오. 이 밖에도 대전 요양병원에서 확진자가 22명으로 늘었고 김해 유흥업소에서도 첫 확진자가 나온 뒤 사흘 만에 36명이 추가됐습니다. 울릉도 선착장도 바닥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관광객들로 북적거립니다. 여객선 안에선 마스크 없이 일행과 대화하거나 마스크를 턱에 걸친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비수도권 지역에서도 사람들이 몰리고 확진자가 급증하자 거리 두기를 격상하는 지자체들이 늘고 있습니다. 대전과 부산은 지난 목요일부터, 경남 통영은 금요일부터 2단계로 격상했고 제주도는 내일부터 2단계로 올릴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박혜진입니다. 오늘 밤 자정까지 이제 4시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수도권에서 전에 없던 최고 수위의 거리 두기가 시행되죠. 오후 6시부터는 2명까지만 모일 수 있게 되는데요. 지금 이 순간 가장 걱정되고 불안한 사람들, 자영업자들이겠죠. 양소연 기자가 자영업자들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새 거리두기 최고 단계인 4단계 시행을 하루 앞둔 서울 신촌의 한 거리. 한창 북적일 주말 낮인데도 거리는 한산하고 문을 닫은 가게가 더 많았습니다. 이 이틀 사이에 벌써 한 60% 이상 떨어졌어요. 힘들다가 아니라 진짜 거의 포기하고. 근처 다른 식당도 사정은 마찬가지. 오후 4시쯤 겨우 첫 손님을 받았는데 내일부터는 사실상 심야 영업이 불가능해진다며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아침에 11시에 문 여는데 손님 한 2개 봤나? 이 시간이면 신촌은 사람 자체가 많은 동네인데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내일부터 2주 동안 낮에는 4명까지 모일 수 있지만 오후 6시 이후에는 2명까지만 모일 수 있습니다. 식당과 카페, 학원 등은 오후 10시까지만 운영됩니다. 밤 9시 넘어서 손님들 들어오는데 10시에 문 닫는데 뭔 필요 있어요. 아이고. 그만 뭐예요. 이야기가 뭐예요. 사람 문 닫는 거 해놨지. 여기에 클럽, 나이트,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과 홀덤펍 등 감염 위험이 큰 시설들은 집합이 금지돼 2주 동안 문을 닫아야 합니다. 종교시설은 비대면 예배만 허용되고 스포츠 경기는 무관중으로 진행됩니다. 2주간의 짧고 집중적인 4단계 거리두기를 통해 지금의 확산세를 꺾을 수 있기를 희망하는 바이며 국민 여러분들의 도움과 참여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새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피해도 최근 통과된 손실보상법의 보상 범위에 포함된다며 보상금을 산정해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양소연입니다. 이렇게 자영업자와 서민들의 피해가 커지면서 이제 관심은 정부의 재난지원금에 쏠리고 있습니다. 결국 관건은 누구한테 얼마를 주느냐 하는 거죠. 민주당 지도부는 지급 대상을 더 넓히고 지급 시기는 상황에 따라 조절하자는 입장인데요.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오늘 저녁 정부와 청와대, 여당의 핵심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나세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은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당초 당정이 합의한 소득 하위 80%에서 더 늘려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지난 7일 정책의총에서 다수의 의원들은 사실상 위로금 성격이 강한 만큼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에 올해 5월까지 거친 세수가 작년보다 43조 원이 늘어 한 달 전 2차 추경안을 짤 때 감안한 초과 세수 전망치 31조 원보다 12조 원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에 변화되는 상황, 또 세수 상황 등을 점검을 해서 국민 여론을 수렴해서 가능한 많은 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논의하겠다.
변수는 코로나19 확산 상황입니다. 이낙연, 정세균 후보 등 여당 내 주요 대선 주자들은 4차 확산 위기로 국면이 달라졌다며 전 국민 대상 지원보다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 보상 비중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라서 추경에 접근하는 생각의 기조도 재편돼야 한다. 당 핵심 관계자는 MBC와의 통화에서 지금 소비 진작을 하겠다고 돈을 풀면 코로나 확산을 부추기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며 그건 정치적 참사라고 지도부 내 달라진 기류를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열린 고위당정청 협의에선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를 조정하는 대신 그 사이 자영업자 피해 지원을 더 두텁게 보장하는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추경안 전체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이번 주 국회 예결특위 종합정책 질의를 시작으로 한 2차 추경안 본격 심사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나세웅입니다.